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숫자가 아닌 나만의 채널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말이 백업을 하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자 배구 FA 시장 오히려 절망하지 않습니다. 차갑고 조용하고 이상할 서비스가 있습니다. 돈이 들었고 친구는 암시한다, 구단들은 말을 아낀다, 오역사천. 이 숫자가 하나의 FA의 공기를 완전히 덮습니다. 과거처럼 누가 최고액을 받느냐를 거래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번 FA는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에 가깝습니다. 누가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FA를 보면 이름이 화려합니다. 주전, 베테랑, 메이저팀의 마이애미 선수들. 하지만 이 이름들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이름값은 계약서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FA는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처리하는 것보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구단들은 털을 두 번 드립니다. 나이가 지긋지긋한 늙은이, 목재 이력, 교체 반환, 그리고 팀의 방향성, 하나로라도 맞지 아무 상관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네요. 그래서 이번 시장은 조용합니다. 전화는 귀족을 울리고 요원은 말을 아끼고 친구들은 기다립니다. 이 FA는 축제의 장이 아닙니다. 냉정한 구조조정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를 상징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직은 나만이에요. 하지만 이 선수가 뭐야? 이번 FA가 왜 이렇게 긴지 단번에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6 여자 배구 FA 시장을 뭐야?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누가 선택의 벼랑 서인지를 감정 없이 압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떼어내다 이번 FA가 왜 돈의 시장이 아니라 생존의 시장인지 쉬워 보이실 거예요. 이제 FA 명단을 하나씩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여전히 리그의 중심이었던 선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FA에서 중요한 건 누가 나왔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필요하냐입니다. 흥국생명부터 보겠습니다. 김수지, 도수빈. 이 두 이름은 상징성이 큽니다. 김수지는 나이만 보면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여전히 코트 위에서 역할을 합니다. 전술 이해도, 경험, 팀 컬러 적응도.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무리한 경쟁 대신 현실적인 재계약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도수빈은 조금 다릅니다. 원클럽이라는 상징은 강하지만 리베로 포지션 경쟁 구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팀 운영 방향에 따라 잔류도 이적도 모두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정관장은 이번 FA의 중심입니다. 정호영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렇습니다. 높이 있는 미들 블로커, 이 리그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입니다. 정관장이 이 선수를 잡느냐, 시장에 내놓느냐에 따라 이번 FA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선우는 또 다른 결입니다. 리시브 약점은 여전하지만 공격 집중 기용 속에서 성장 흐름이 보입니다. 팀 입장에서는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현대건설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김영견, 김다인. 두 선수 모두 포지션 상징성이 뚜렷합니다. 김연경은 설명이 필요 없는 리베로, 잔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김다인입니다. 세터. 그리고 국가대표 주전. 만약 이 선수가 시장에 나온다면 FA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터 하나가 팀 전력을 통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행은 베테랑 관리의 문제입니다. 황민경은 전성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여전히 리시브와 경기 운영에서 가치를 지닙니다. 다만 과거 연봉 수준을 유지하긴 어렵습니다. 선수도 구단도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단순합니다. 문정원, 대체 자원이 없습니다. 나이는 변수지만 놓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GS칼텍스, 페퍼저축은행까지 가면 이제 시장은 더 냉정해집니다. 이름값과 현재 기량의 간극, 그 차이를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FA 명단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실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시장에서 누가 웃고 누가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서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름이 아니라 위치를 봐야 합니다. 이번 FA에서 가장 위험한 선수들은 실력이 부족한 선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남아있는 선수들입니다. 전성기는 지났지만 완전히 대체 불가능하지도 않은 선수들, 그리고 연봉은 여전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선수들, 이번 시장에서 가장 먼저 걸러질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포지션이 아웃사이드 히터입니다. 공격력은 예전만 못하고 리시브 안정성도 팀을 바꿀 만큼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런 선수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구단 입장에서 FA는 감정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연봉 상한이 줄어든 지금 한 명의 고액 계약은 곧 두 명의 로테이션 자원을 포기하는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FA 시장에서는 대체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비슷한 역할을 더 어린 선수, 더 낮은 연봉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구단은 과감하게 방향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베테랑들의 위치는 빠르게 흔들립니다. 경험은 중요하지만 경험만으로는 더 이상 계약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부상 이력입니다. 짧은 시즌이라면 버틸 수 있어도 장기 레이스를 감당하기엔 불안한 선수. 구단들은 이제 이런 리스크를 예전처럼 감수하지 않습니다. 이번 FA는 잘했던 선수를 보상하는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쓸 수 있는가를 따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선수는 가장 잘한 선수가 아니라 가장 명확한 역할을 가진 선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들 블로커, 세터, 리베로처럼 대체가 어려운 포지션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공격 옵션이 겹치고 포지션 경쟁이 심한 선수들은 이름과 상관없이 가장 먼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 이번 FA를 상징하는 단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선수의 선택 하나가 이번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FA 시장을 이야기할 때 결국 피할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정아입니다. 이 선수는 이번 FA의 최고 스타도 아니고 가장 필요한 자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선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FA 시장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박정아는 한때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였고 대표팀의 상징 같은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가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액 연봉, 낮아진 공격 효율, 팀 성적과의 괴리, 그리고 대체 자원의 존재. 이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 시장은 냉정해집니다. 이번 FA에서 박정가를 향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연봉에 이 역할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 질문은 비단 박정에게만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FA 명단에 오른 모든 베테랑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만약 박정아가 연봉을 크게 낮추고 역할을 조정하는 선택을 한다면 이번 FA 시장은 현실적인 재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의 위치와 대우를 고수한다면 FA 시장은 정리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아의 선택은 개인의 커리어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 배구 FA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가르는 신호탄입니다. 구단들도 이 선택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명의 결정을 통해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부터가 불가능한지 기준선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FA는 스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구조가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박정아는 그 구조가 처음으로 시험하는 이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서 이번 여자 배구 FA가 결국 어떤 결말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웃고 누가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을 맞춰보면 이번 여자 배구 FA 시장의 본질은 분명해집니다. 이 시장은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받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끝까지 코트에 남느냐의 싸움입니다.
연봉 상한은 줄었고 구단들은 더 이상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름값보다 현재 기여도, 향후 활용성, 대체 가능성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FA는 화려한 이적 뉴스보다 조용한 잔류 혹은 조용한 이별이 훨씬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호영, 김다인처럼 지금도 희소성이 분명한 자원은 여전히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번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선수들에게 FA는 보상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이 선수가 꼭 필요한가? 이 금액을 감수할 이유가 있는가? 내년에도 같은 역할을 맡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면 FA 자격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은 가장 빛나는 이름이 아니라 가장 애매한 위치에 선 이름들입니다. 베테랑이지만 대체 가능하고 경험은 있지만 효율은 떨어지고 과거의 명성은 있지만 미래 설계에는 물음표가 붙는 선수들. 이번 FA는 그들에게 아주 냉정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정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FA는 정리의 시작으로 기억될 수도 있고 현실적 공존의 첫 사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FA는 여자 배구가 어떤 리그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장입니다. 감정의 리그에서 구조의 리그로, 이름의 리그에서 역할의 리그로, 이 변화는 불편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FA는 내일의 리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 선택들은 2026 시즌 여자 배구의 판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누구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FA 이후 실제 전력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더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